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.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얼마 전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무려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죠. 이때까지는 피해자였습니다.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뜻밖의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. 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자기 자녀들 취업까지 청탁을 했단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두 자녀는 윤장현 전 시장 힘으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. 검찰은 윤 전 시장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요. 오늘까지 출석을 하라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윤 전 시장은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 뒤에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죠. 어떻게 얼굴 한번 확인 안 한 채 거액을 대출받아서 붙이고 취업 청탁까지 들어주느냐.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각종 뜬소문도 돌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이 사건을 최초로 단독 보도한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. 광주일보 박진표 기자 만나보죠.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듣고 윤장현 시장이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알려진 건 줄 알았어요. 네네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네네. 광주에서 지난 한 10월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윤장현 전 시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좀 소문이 많이 좀 돌았습니다. 근데 이제 소문이 계속 꼬리고 확산이 돼서 그런 말이 있어서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막 이제 알아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과정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장현 시장 좀 뭐 지인이기도 하고 이런 분이 좀 구체적인 좀 제보를 한 걸로 알고요. 그리고 또 그 피해자 중에서 일부 특정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상황적으로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범이 그 메일을 윤장현 시장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보냈던 거죠? 지금 확인된 게 5명 정도거든요. 윤장현 시장 포함해서. 5명 정도인데 뭐 다들 좀 지역 좀 유력 정치인 계시고요. 이 사람들한테도 다 내가 권양숙 여사요 하면서 메일을 보낸 거잖아요. 돈 필요하다. 네네. 근데 왜 유독 윤장현 전 시장만 거기에 속아서 돈을 보냈느냐. 돈 보낸 사람은 윤 시장밖에 없죠. 네네네. 얼굴 한 번 안 보고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건넸을까. 이거거든요. 왜 윤 전 시장만? 그게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한데. 그냥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 윤장현 시장이 원래 그 평소에도 예전에 시민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몰래 좀 돕는 좀 성격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원래 시민사회의 광주 저 시민사회계의 대부였죠. 네, 그렇죠.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. 근데 그때도 알게 모르게 많이 좀 돕고 그런 성격이 있으시고 주변에 좀 퍼주는 스타일. 그래서 속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너무 감성적인 것 같고. 그때 문자를 전체적으로 나 권양숙 여사다. 잘들 계시냐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쫙 보내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다른 분들은 조금 느낌 이상하다.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반응을 안 했습니다. 근데 윤장현 시장만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 김 씨라는 분이 실은 그 광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분이고 고향도 그 전남 순천이거든요. 근데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도 하고 뭐 이런 좀 경력들이 있어서 또 이쪽 그 지역 정치나 이런 걸 좀 아시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섞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을 좀 속으신 것 같고 이제 지금 오늘 나온 건데 이 김 씨가 그 1인 2역을 역할을 했거든요. 취업 청탁할 때 그때 말인가요? 처음부터 그랬죠. 권양숙 여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권양숙 여사를 사칭할 때 권양숙 여사는 내가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기 그렇다. 광주에가 내 그 메신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소개시킬 때 김 누구다. 그러니까 하고 그 사람이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혼외자를 조금 또 키우고 있는 양육자시기도 한데 그 부분하고 또 이야기를 해라. 라고 사실상 들으면 노 전 대통령 혼외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?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윤 시장은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김 씨가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바로 제가 방금 권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김 누구입니다 하고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을 노출할 수는 없고 이제 만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죠. 광주 지역에 내 메신저가 있다.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럼 된다. 이게 지금 취업 청탁
하기 전, 그러니까 돈 빌려주기 전부터도 얼굴은 봤군요. 그럼. 네네, 그렇다고 봐야죠. 아, 그렇군요. 예. 그러면 통화는 몇 번 했어요? 그 권양숙 여사 사칭범하고. 예. 통화도 수차례 했는데 권양숙 여사 메신저로 자꾸 이렇게 한 부분이 더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예. 그 지금 사칭범은 순천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 흉내낸 거예요? 그렇죠.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왔을 정도니까. 알겠습니다. 예. 여기까지는 피해자 신분이었습니다. 좀 어처구니 없지만 어쨌든 원래 주변에도 퍼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평소 성품으로 봐서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. 네네네. 수사기관이 더 수사를 하다 보니 그뿐이 아니라 취업 청탁까지 드러난 거예요. 네네. 권 여사 사칭범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원래 혼외자가 있었다. 광주 지역에 지금 2명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취업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들 취재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사기범이 11월 중순에 윤장현 시장이 집무실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혼외자들 불쌍하다. 내가 양육하고 있는데 좀 취업 좀 시켜주라고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윤 시장이 좀 감성적이고 여리고 하니까 이 사기범이 그런 걸 파고든 것 같아요. 그 시장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.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디 취업이 됐습니까? 그 혼외자라고 한 실제는 사칭범의 아들 딸. 예, 그렇죠. 그 아들이 28살인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임시직으로 채용이 됐고요.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나이가 30으로 파악되는데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 그 기간제 교사로 취업을 청탁받은 사실이 이제 학교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광주 컨벤션 센터의 임시직, 그다음에 사립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요 정도로 취업이 됐다. 근데 취업까지 알선해줬다는 대목에서부터 이제 수상해지는 겁니다. 그때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시장이 취업 알선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걸 알면서 책 잡힐 일이란 걸 알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했겠는가? 게다가 4억 5천만 원을 빚까지 져가면서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? 이 부분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. 이거는 정이라고 볼 수 없다. 지금 이렇게 검찰은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. 지금 그 김 씨하고 윤장현 시장 사이에서 공천에 관련된 구체적인 말은 오간 게 없다. 이게 수사 관계자 공통된 의견입니다. 그런데 권 여사 사칭한 김 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님도 재선하셔야 될 텐데 잘 되길 바란다면서 약간 그 공천 이런 것을 조금 뉘앙스를 좀 살짝 돌려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에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암시적으로 공천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것이고 당시 또 돈을 보낸 시점이요. 민주당 공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당시 그 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2배나 앞설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 출마가 유력한 시점이었거든요. 그런 저런 걸로 봤을 때 검찰에서 윤장현 시장 빨리 좀 출석을 해주시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대놓고 공천을 가지고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지만 뉘앙스를 풍긴 거. 그 정도 점잖하게 서로 대화를 한 거죠. 이제 그걸 가지고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 된 거군요. 선거법상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출마 선언을 3월 말에 시장이 합니다. 근데 일주일 뒤인 4월 초에 출마 포기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? 이게 만약 공천을 바라고 취업시켜주고 막 돈 건넨 거라면은 출마를 바로 포기한 거는 일주일 만에 포기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그 윤 전 시장이 페이스북을 활용한 정치인으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윤 시장의 그 4년치 페이스북을 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올 2월까지도 재선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그 의지를 밝힌 내용들이 없어요. 그런데 갑자기 3월 들어서 재선 의혹을 엄청 밝히기 시작하셨거든요. 그 페이스북에 갑자기. 그리고 3월 말에 그러다가 출마 선언을 또 하셨고. 그리고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얼마 안 전에 4월 초에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후보들을 이렇게 뭐 공천 뭐 그런 거 할 때 윤장현 시장이 컷오프를 하고 나서 윤 시장한테 A이상 먼저 당신 컷오프 당했다 했는데 알려주니까 본인이 부랴부랴 다음 그냥 그 컷오프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
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지금 4억 5천만 원 중에 3억 5천이 은행 대출이고 1억이 네. 지인에게 빌려서 그러니까 전부 다 빌린 돈으로 지금 돈을 줬어요. 그 사칭범한테. 네. 일각에서는 또 다른 소문까지 막 돌고 있습니다. 무슨 인간적으로 어떤 다른 관계가 그 여인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.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그런 취재도 해보셨어요? 이제 수사용 전남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해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재까지는 뭐 1%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어간 한 정황은 없다. 1%도 그런 정황은 없다. 지금 두 사람의 뭐 전화기를 다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검찰이. 분석하고 이제 그 남녀 간의 무슨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던. 전혀 아닌 걸로. 이런 게 막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, 1%도 아닌 걸로 일단 파악을 했다. 그래서 검찰은 지금 어쨌든 뭐 취업 청탁까지 한 게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쪽 혐의를 잡고 빨리 당사자가 오셔라.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윤 전 시장 측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팔로 의료봉사를 갔다가 이제 이분이 안과의사 출신이니까요. 의료봉사를 갔다가 일행들은 다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윤 전 시장만 안 돌아오고 있어요. 혹시 통화 안 되시죠? 박 기자도. 네팔 카트만두에 이제 혼자 지금 계신 걸로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도 괜히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좀 불안한가 봐요. 그래서 되게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귀국하겠냐. 마음을 좀 정리하고 조금 함께 들어가겠다라는 말 한 것도 전해지고 있고.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라고는 했다고 하나요? 네네. 그렇게는 이야기는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도대체 너무나 황당한 현직 시장이 보이스피싱범에게 당했다고 해도 황당하고 돈 붙인 정도가 아니라 취업 청탁까지 했다고 하니까 너무도 황당했던 이 사건. 최초 보도를 한 기자 통해서 좀 정황들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광주일보 박진표 기자였습니다.